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으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 현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방송에 준비한 인물탐구. 이 시간엔 AI 시대,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남호 대표님은 전북대학교 총장 그리고 전북연구원 원장으로 더 친숙해요. 예. 현재는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 예. 우리 JTB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전북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의 수장이 지금 공백인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AI라고 하는 거센 새로운 대전환을 앞두고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 뭔가 좀 철저한 대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경험 살려서 그런 일 풀어가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AI 시대 전북교육인데 이남호 대표님께서는 원래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좀 활용하고 계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 활동을 직접 하는 것은 그만둔 지가 좀 제법 오래돼서 실제 제 개인 연구 활동에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제 자서전 집필하는 과정이랄지 또 각종 연설문, 행사 인사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적으로는 제가 전북연구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 우리 지역을 미래 먹거리로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떤 인재를 양성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 전북연구원의 박사들과 함께 꾸준히 연구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만나보시면 AI가 우리 전북교육,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세상이죠. 사실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지금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고 우선 당장님도 편리하다. 굉장히. 그렇죠. 그렇지만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좀 공통적인 말씀드린 것 같고요. 특히 그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런 시대에 학생들이 AI 결과물을 제출한 것을 어디까지가 이게 학생들의 생각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직 그것을 학교 학습 현장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 같은 것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좀 그런 기준 같은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고 공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민은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남호 대표님께서 직전까지 계셨던 곳이 전북연구원, 우리 전라도 싱크탱크인데 박사급 연구원들이 이제 자료 찾아보고 리포트 쓰는데 AI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누구라도 이 박사급 전문가들이 만들 수 있는 보고서를 뚝딱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 실력이란 뭐냐?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들어요. 대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의 것들은 레포트 수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 전문 연구자들이 그러죠. 자기의 연구 결과물을
AI한테 물어본 결과 그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연구한 각종 데이터들,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현장에 맞는 데이터들을 질문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정보, 풍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AI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는 굉장히 좀 연구 결과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AI가 써준 결과를 그대로 내는 거, 그런 일들은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박사급 이제 전문 연구진은 이제 페이퍼를 쓰고 연구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다 정립이 돼 있는 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은 배워가는 중인데 AI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지식을 얻고 그걸로 해서 어떤 보고서를 내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그 실력으로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고민이 든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우선 이제 사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대명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지식은 아니다. 저희 시대 때는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AI가 그런 것들을 많이 대체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AI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은,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추진해가는 힘. 결국 마음이거든요, 가슴. AI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가슴이라고 하는 거. 가슴 속에 있는 호기심, 절박함, 열정, 간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에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좀 변화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교육부가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인공지능 중점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교육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 중점 학교를 운영을 할 텐데 우리 이남호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AI 시대 전북교육의 어떤 청사진 또 중장기 프로젝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 좀 천천히 하세요. 오늘 날씨가 표현이 뚝 떨어져가지고 독감도 많이 걸리고 하시는데 AI 시대 전북교육의 청사진 어떻게 저는 뭐 중점학교 숫자 늘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건 그 중점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전북형 AI에 대한 보편적 역량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하는 힘, 아까 또 검증하는 힘, 그렇죠. 또 설명 중심의 활용 기준, 이런 전북형 교육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평가, 수업이나 평가를 AI 시대에 걸맞게 완전 재편해야 된다. 뭐 과거 같으면은 결과 중심의 평가였다면 이제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로 이게 재편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과 연계한 그런 AI 역량 수업 이런 거 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지역과 연계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랄지 또는 농생명 산업이랄지
또 우리 문화 생태 자산 이런 것들과 AI를 접목한 그런 학습 모델. 예. 그렇게 해야만 가상 공간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힘, 추진하는 힘, 분석하는 힘 이런 것들을 좀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단계를 밟아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보편적인 역량 기준이라고 한다면 AI 리터러시라든가 또 전북형 표준 모델 그리고 이제 결과보다는 학생들이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 그런 이제 과정 중심 그리고 지역과 연계해서 뭔가 좀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 수의 뿌리를 우리 이제 장소 기반 교육 특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소에 와야만 예를 들면은 고창의 갯벌은 고창에 가야만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고창의 어떤 문화유산 그런 현장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AI가 같이 접목되어지는 그렇게 해야 가상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특화된 장소에 기반한 특화 모델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모델로 우리가 좀 특화를 시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교육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AI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수정 또 보완 작업도 있을 텐데 어떤 방향에서 이런 수업이 AI 시대의 수업 모델이 구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협업의 파트너. 그러면은 우리가 키워가야 될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AI가 어떤 정보를 할지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 힘.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 역량이 미래 역량이고 학습 역량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그런 힘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AI가 써준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오는 과정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재해석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학교가 수업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렇게 돼야 된다. 뭐 반복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될 것 같은데 결국 AI가 기본적인 걸 다 찾아줬을 때 학생들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생각하는 힘, 비판하는 힘,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역시 뭐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잘 설계돼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신다면 결국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호기심.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호기심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고 그런 열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놈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고 추진하는 것인 그 과정에 AI는 하나의 협업의 파트너로서 동원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그 호기심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저는 나다움을 찾아주는 과정.
공교육 현장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각자 자기 다음을 찾아가는 과정, 탐색하는 과정.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독수리, 토끼, 오리를 예를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독수리는 독수리 다울 때 가장 호기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토끼가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날 수 있냐. 또 독수리는 또 토끼를 막 부러워해요. 막 그 달리기. 그래가지고 막 너 잘한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우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돌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토끼나 독수리나 내일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더 잘 나는 모습, 더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AI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협업의 파트너로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 오냐면 이게 내가 잘 난다고 해서 날리려고 했더니 날개 근육만 잘 키운다고 무한정 이 나는 힘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심폐기능도 아주 중요하고 소화기능도 중요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대로. 토끼도 필요하고 그것은 심폐기능이랄지 소화기능, 오리도 필요하고 독수리도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고 났을 때 본인 스스로가 기초학력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오고 그때 이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길러주고 대신 토끼 보고 굳이 나는 연습을 날개 근육을 키우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토끼는 너는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또 독수리 너는 나는 것을 좋아하니까 날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로 가라. 이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거든요. 뭐 뒤에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 선생님은 지식의 전달자였어요. 저희가 그걸 이제 티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지식의 전달자는 AI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학습의 설계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내, 그 다음에 코치, 다시 모니터링, 평가. 누구 오고 평가냐? 독수리 오고 토끼 오고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의 어제 오늘 내일, 토끼의 어제 오늘 내일 모니터링 해서 찾아갔을 때 아까 독수리, 토끼 다 그 호기심 생기고 질문하는 힘 만들어지고 추진하는 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야 되고 내가 또 잘하고 싶어야 되고 그러죠. 궁금해야 되는데 그 궁금해야 되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탐색해서 찾아줘야 된다. 그 탐색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북대학교 총장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나 아니면 뭐 세계적인 어떤 이론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독수리하고 토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좀 이해도도 쉽고 뭔가 좀 친숙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총장 시절에 슬로건이 인재상 어떤 인재가 앞으로 필요하냐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했거든요. 그럼 모범이 뭐고 모험이 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참 그 내용입니다. 모범이 스펙이라면 모험은 스토리다. 자 스토리 AI에서 아무리 가져올라 해도 자기 스토리 없거든요. 그러면 그 스토리는 어디에서 생기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가는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 속에서 아까 그런 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범이 머리라면 모범은 가슴이다. AI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슴.
모범이 답이라면 지금까지 저희는 답을 가르쳤어요. 예. 답 맞히는 방법. 모범은 질문이다. 예. 모범이 남과의 경쟁이라면 모범은 나와의 경쟁이다. 자기하고의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독수리가 내가 어제 이만큼 날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이만큼 날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과정이 제가 이야기했던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이고 앞으로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모험형 혁신가, 예. 가슴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그런 학력, 예. 그것이 실력이다.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모범은 스펙이고 모험은 스토리. 예. 또 이제 모범은 머리고 모험은 가슴이다. 예. 제가 잘 배웠다가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AI, 예. 가상 공간에 갇혀 있으면 예, 예, 이제 학생들이 예. 어울리고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도 성장을 하는데 공동체도 이루고 이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러죠.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 학습 모델이 대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교실이 협업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예. 혼자 공부하고 답 맞히고 문제 풀고 이런 것이 과거의 지금 시대의 교육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협업이라고 하는 모델. 네. 그래서 학교의 교육 모델이 기본적으로 교실은 협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 모델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교육 모델을 우리 지역의 여러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왜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온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또 하나는 장소 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협업 기반 학습 모델, 예. 그 다음에 장소 기반 학습 모델. 장소 기반은 밤에 예. 혼자 AI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아니고 예. 고창에 가야만 할 수 있고 무주 태권도 학교에 가야만 거기에서 태권도를 매개로 해서 치유가 됐든 명상이 됐든 생태가 됐든 그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모둠 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AI가 할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대전환되어져야 되는 과정이죠. AI가 제공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을 예. 만드는데 공교육이 그 과정에서 AI는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협업의 파트너, 비서, 나를 도와주는 팀원, 에이전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결국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자문자답을 하셨어요. AI 시대 이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재교육을 이제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북대학교 이제 계실 때 학생들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랬고 뭐 주요 대학에서 그 AI 시험에서 이제 부정행위 AI를 이용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이제 평가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한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학생의 실력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는 AI를 활용한 것을 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결국 교사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과 앞으로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역할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시죠. 사실은.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과거의 선생님의 역할로 자기를 규정 지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지식의 전달자,
했으면 됐어요. 예. 그런데 지식의 전달자로서 역할은 AI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학습의 설계자가 돼줘야 학습의 된다. 설계자. 예. 그래서 각 개인의 아까 나다움을 탐색하게 만들고 그걸 발견해주고 그 다음에 코치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다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것이 이제 평가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레포트 내면은 레포트 내용이 잘 좋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잖아요. 예. 충분히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되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예. 그리고 AI로부터 얻은 정보 중에서 왜 그 정보는 버리고 이 정보는 취하게 됐는지 예. 그 판단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 이런 과정들을 이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가 체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이. 예. 그리고 대학은 이미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예. 학생들. 예. 과거에 누가 더 어려운 영어단을 많이 예. 외우고 그렇죠. 있는지 네. 미분 방정식을 누가 더 잘 푸는지에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질문하는 AI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경험했는지 그걸 보고 사실 학생을 선발을 해요. 요즘. 우리 학부모들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그런 학생을 원하지 않는다. 아까 얼마만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그런 학생들, 그런 과정을 겪는 학생들을 자꾸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네. 오늘 이남호 전 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주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 나다움이란 얘기를 여러 차례 좀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 만나면 나다움이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개인의 본인다움에서 교육이 시작돼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교육의 목표는 춤추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받고 났을 때 받는 과정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춤추게 만드는데 그 춤출 때는 언제냐면은 자기다움을 찾았을 때 그리고 남들이 이나무답다고 독수리답다라고 다 박수 쳐줄 때 결국은 그것을 찾아주는 과정 그것이 저는 교육이다. 예.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AI 시대 추구해야 될 미래형 인간상 그 질문 준비했는데 지금 독수리와 토끼를 가지고 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 교육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미래형 인간상과 섞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사실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학교에 학생이 없고 사라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 이 시대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각 바꿔야 되고요. 특히 저는 교육의 유초 중고의 현장을 교육부의 독점적 공간, 교탁안, 교실 안만이 현장이 아니다. 그것이 현장이라는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 교육의 현장은, 교실의 현장은 학교 밖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학교 밖에까지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시대 우리 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꼭 지켜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JTB 인물탐구, 오늘은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